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세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요즘 소씨가 컨텐츠 영상을 워낙 많이 하면서 또 임영웅님의 또 이 들끓고 있는 향후 2집 앨범이 될지, 신규 앨범이 될지, 또는 콘서트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하지만 너무나 기대가 되는 최근 행보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영상이 막 대여섯 개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요즘 양해해서 제가 썸네일을 그래도 좀 차별화를 뒀거든요. 임영웅님의 썸네일과 다른 컨텐츠 영상의 썸네일에 차별화를 뒀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소시 영상을 시청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 전달 안 드릴 수 없겠죠. 더불어서 영탁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전달해 드릴 예정이라 아마 영탁님의 팬분들도 조금 관심 갖고 시청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 우선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짧게 먼저 하자면, 자, CJ ENM과 각종 이 대기업을 호령하는 임영웅님의 엄청난 쾌거들 제가 영상 후반부에 잘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 소식보다도 제가 긴급하게 전달해 드려야 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소식이죠. 자, 오늘 열렸던 2023 K 글로벌 하트드림 어워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관왕이 확정되어 있었는데, 자, 이렇게 시상이 됐습니다. 보니까 최애돌 솔로 아티스트상, 그리고 최애돌 랜덤 기부상까지 함께 2관왕이 증정이 됐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조금 있다면은, 사실 이 임영웅님의 직접 등판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지는 몰라도 영상 편지 같은 걸 조금은 기대를 했습니다. 아마 그 정도의 기대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웅시대 분들도 함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쉽게도 영상 편지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그래도 임영웅님의 2관왕은 아쉬울 게 전혀 없는 엄청난 대박 쾌거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애돌 솔로 아티스트 상과 최애돌 팬덤 기부상 2관왕을 당당히 차지한 우리 임영웅님을 위해서 어떤 운동 우리 또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임영웅 띄고 2관왕 달성 축하합니다 라고 쫙 댓글 남겨주시면, 항상 말씀드리죠, 그런 댓글이 많을수록 우리 임영웅님의 브랜드 평판 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좀 늦은 시각이긴 하지만 임영웅님을 위한 이 댓글 응원 많이 남겨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신나는 소식이 터졌습니다. 쾌거 소식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 말씀드리기 이전에 왜 제가 영탁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전달을 드리게 됐는지, 자,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적혀져 있어요. 임영웅의 해외 진출과 영탁의 새 장르 개척, 요즘 트로트 스타 과거와 다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쭉 보니까 영탁님의 사진이 함께 나오면서요, 뭐라고 글이 적혀져 있느냐, 트로트가 요 몇 년 사이 하위 문화라는 서름을 완전히 씻어내면서 스타들의 영역 확장도 활발해지고 있다.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가 하면 노래에 국한되지 않고 장르나 영역을 과감하게 개척하는 스타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해외 진출에 공을 들이는 대표적인 트로트 스타는 바로 임영웅이다. 임영웅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연을 계기로 해외 진출에 물꼬를 텄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임영웅은 미국의 다른 대도시 또는 일본 등 다른 국가 진출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굉장히 놀랍죠? 결정적인 힌트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다른 대도시 또는 일본 등 다른 국가 진출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언론사니까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임영웅은 공중파 방송을 통해 최초로 리얼리티 예능 마이 리틀 히어로를 선보이며 새로운 시도도 보여주었다. 여기에 영탁님도 함께 언급됩니다. 영탁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영역 확대를 꾀하고 있다. 동남아의 젊은 층이 최근 K-팝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만큼
트로트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생각에서다. 영탁은 태국 등 주요 동남아 국가를 직접 찾아 공연 및 방송 관계자들과 만날 정도로 적극적이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과거 웅탁 형제라고 해서 이 두 사람이 함께 불렀던 무대 영상의 조회수는 아직까지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아가선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영탁님의 이런 쾌거, 나아가서는 이 두 사람의 케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선사해줘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함께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영탁님 역시 동남아 쪽으로 해외 진출을 꾀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본격화하고 있고요. 아티스트 임영웅님 역시 LA 콘서트와 마이 리틀 히어로를 시작으로 하여 또 다른 미국의 대도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본 등 유명한 국가들의 진출을 모색 중이다. 그만큼 임영웅님과 영탁님의 이 트로트를 대표한 이 두 사람의 행보가 해외 진출로서의 쾌거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영탁님이 최근 직접 공연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여기 적혀져 있죠. 왜 이런 말이 나오나 봤더니 지금 이러한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 못지않게 이 영탁님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 영탁 막걸리, 예천양조,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도 저는 영탁님의 입장을 좀 더 들어봐야 한다라는 중립적인 입장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전입가경으로 심각한 사태로 꾸준히 번져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영탁 막걸리 표지 안 된다.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의 1심에서 승소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 타이틀만 봐도요. 영탁님의 이 이름에 관련된 상표권 드디어 분쟁에서 승소를 해 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영탁 막걸리 소송건으로 인해서 영탁님이 입은 타격이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결국에는 뭐 결정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서 예전의 소속사와도 결별을 하고 난 뒤에 혼자 자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탁님이 엄청나게 동남아의 방송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면서까지 활동을 활발하게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이 영탁 막걸리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 전달드리겠습니다. 사실 수호씨 역시 이 영탁님의 사건이 터졌을 때 메일을 몇 개 받았습니다. 뭐 제가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영탁님과 함께 소송이 진행됐던 예천양조 측에서 저에게 이메일을 몇 개 보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영탁님과 이런 소송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뤄줬으면 좋겠다. 물론 당연히 예천양조의 입장에 좀 더 가까운 내용들의 기사와 자료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기가 싫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을 뿐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영탁님이 승소를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예천양조 사건이 터졌던 당시 그 이후에도 함께 연말 회동도 가졌고요. 꾸준히 트롯맨들은 서로 우정을 과시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왔고 저 역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소천사님들에게 꾸준히 전달해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영탁님의 억울함이 어느 정도 벗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당시에 이 영탁님에 대해서 덮어놓고 이제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제가 그러한 비판을 받을 때도 항상 강조드렸죠. 임영웅님과 탑식스, 트롯맨들이 하나의 그룹 멤버들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끼리의 우정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트롯맨들과의 우정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한 팬들의 입장에서 지지해줘야 하며 이것은
비단 우리 영웅시대만이 아니라 탑6, 트롯맨들 팬덤 간에도 이 부분에 대한 특성을 잘 고려하여 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응원 문화를 좀 형성해 나가야 되지 않나. 제가 뭐 요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영탁님이 참 승소의 1심 승소긴 하지만 승소의 결과를 알리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숨통이 트였죠.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을 해서는 안 되며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에 표지를 표시해서도 안 된다. 또한 예천 양조에서 보관 중인 막걸리 제품에서 영탁이라는 표지도 제거해라.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사실상 영탁님의 이 상표권 분쟁에서의 승소가 결국 영탁님의 입장이 더 확실하다라는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오게 된 것이죠. 결국 영탁님은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전국 투어, 탁쇼2도 본격 돌입을 시작했죠. 단독 콘서트가 진행되게 된 겁니다.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새로운 신규 앨범, 또 다른 콘서트 투어를 기다리고 계신 영웅시대 분들에게는 참 부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고 영탁님의 팬덤 분들에게는 신나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최근 라디오스타 방송에 등장해서 영탁님은 이러한 얘기도 했어요. 방탄소년단 덕분에 전 세계 아미들에게 인기 급상승을 얻었다. 왜냐면 찐이야 라는 노래 때문에 방탄소년단의 진이라는 멤버가 이 노래를 즐겨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 덕분에 영탁님의 노래가 또 해외 아미 팬덤들에게도 번져나가게 되면서 덕분에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했으며 나아가서는 최근 한 달 저작권료까지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도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영탁님은 진작 싱어송라이터의 길을 걸었습니다. 노래를 작곡해서 다른 가수에게 주기도 하고요. 자신의 노래를 작곡하기도 하고요. 또 노래도 부르면서 다방면의 재주를 보여줬는데 이날 그러한 결과가 저작권료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 저작권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느냐? 한 달 저작권료를 공개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9일 방송 예정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영탁님의 이 한 달 저작권료 라디오 스타에서 어떻게 공개가 되었겠습니까? 월세의 100배다. 와, 어마무시하죠. 월세의 100배입니다. 100배. 자, 월세가 100만원짜리 방이라고 해도요. 10배면 1000만원, 100배면 1억 원입니다. 1억 원. 약 100배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직접 곡을 만들고 있는 영탁은 인기와 함께 저작권료의 수입이 늘었는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한 노래만 54곡이다. 특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노래 발매 전으로 말씀드리면 이전에 살았던 집 월세의 약 100배 정도가 저작권료 수입으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영탁님의 팬덤분들에게 너무나 행복한 소식이 아닐 수 없고요. 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 최근 어떤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자작곡을 발매하고 있죠. 벌써 두 번째 제작곡이 나왔습니다. 런던보이와 바로 모래알갱이죠. 이 집 앨범 또는 다음에 나올 싱글, 신곡 앨범 역시 자작곡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영웅님이 이렇게 자신의 노래 대다수를 자작곡으로 발매하게 되면요. 영탁님 보세요. 월세의 100배를 저작권료로만 벌어들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 역시 이렇게 될 날이 저는 머지않았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면모 역시 끊임없이 상승되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장르의 한계마저도 허물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자작곡들이 꾸준히 쌓이면 쌓일수록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저작권료 역시 어마무시한 수입에 속하게 될 것이다. 전 그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행보가 사실 영탁님과 똑같진 않지만 이 두 사람이 해외 활동도 자작곡도 아주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웅탁 형제가 보여주는 지금의 이 행보가 영웅시대 분들만이 아니라 트롯계, 나아가선 가요계에 큰 충격을 선사하고 있고요. 영탁님의 저작권료의 성공 사례처럼 아티스트 임영웅님 역시 자작곡들을 많이 발매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그 저작권료의 수입이 영탁님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시피 아마 아티스트 임영웅님 역시 저러한 엄청난 저작권료의 수입을 벌어들일 날이 어떻습니까? 저는 머지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영탁님도 아티스트 임영웅님도 어떻습니까? 너무나 멋진 행보를 걷고 있는 두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의의 경쟁자이자 함께하는 의리의 관계지 배척하거나 저 가수 이야기하지 마세요 라는 의견보단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봐 주시는 것이 모두에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있죠. 아마 많은 영웅시대 분들 정말 비 피해, 태풍 피해 없이 정말 무사히 잘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좋은 소식을 듣다 보면요, 우리가 안 좋은 일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그 마법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나아가선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관련된 좀 깜짝 놀라울 소식을 제가 하나 전달해 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실질적인 파워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특히나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실질적인 파워가 어느 정도로 굉장한지를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특히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실질적인 이 파워가 아마 아시다시피 굉장히 엄청나다 라는 결과가 하나 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블랙핑크보다 임영웅 트로트 콘서트 티켓 매출 134%.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콘서트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아마 정말 많으신 상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 매출이 이렇게 어마무시했다, 지금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단 말이죠. 자세히 보니까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올 상반기 다양한 가요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트로트 콘서트의 인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졌다. KB 국민카드가 가요 콘서트 부문의 신용, 체크카드, 온라인 티켓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가요 콘서트 온라인 티켓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4%, 이용 회원수는 40% 각각 증가했다. 특히 트로트 콘서트 티켓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4%, 이용 회원수는 91% 늘어 아이돌이나 일반 가요 콘서트 티켓 매출액 대비 증가폭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말합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트로트 콘서트 티켓의 매출 건수 비중은 30대가 32%, 40대가 25%로 3, 40대의 티켓 구매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0대 트로트 콘서트의 이 티켓의 건당 금액은 22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 부모님들을 위해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트로트 콘서트 중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닌 티켓팅 파워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트로트 콘서트,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트로트 콘서트는 아니지만 트로트 가수들의 콘서트가 막대한 매출을 벌어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돌보다 트로트 콘서트의 티켓 매출이 훨씬 더 증가폭이 막강했다라는 거죠.
이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트롯 가수라고 하기보다는 전천후적인 국민 가수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트로트 가수로서 평가 집계되기보다는 아마 일반 국민 가수로서의 집계가 더욱더 커져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이런 부분을 다 제쳐두고 본다 하더라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티켓 파워는 엄청납니다. 최근 CJ E&M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보면 CJ E&M 영업 손실 304억. 무려 2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2분기 연속 적자. 제가 저번에 한번 이 분기별 기간 한번 말씀드렸죠. 1년을 4분기로 나누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런데 지금 벌써 8월 달이지 않습니까? 2개 분기 동안 여전히 적자이며 영업 손실액이 304억 원이다라는 겁니다. CJ E&M이 얼마나 큰 기업입니까? 이 굉장히 큰 기업이 벌써 적자 전환에 빠져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를 보면요. 미디어 분야, 음악 분야, 영화 분야 뭐 등등등 이 전체 분야에서 손해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2분기 미디어 부문 매출 역시 11.6%가 감소하여 영업 손실액만 299억 원 적자입니다. 이미 경기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방송 광고 시장까지도 둔화가 되면서 1년 전보다 TV 광고 매출은 30% 이상 굉장히 심각한 부문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와중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유일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음악 부문에서 역시요. 영업이익을 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워낙 다른 분야에서의 적자가 크다 보니 그래도 미미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악 부문에서는요. K-콘 재팬 2023 무려 12만 3천 명을 기록한 엄청난 콘서트 파워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컨벤션 라이브 매출 등을 통해 지난해 동기 대비 29.9% 증가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분야에서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 CJ E&M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플러스 요소가 바로 임영웅님의 콘서트 덕분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K-콘 재팬과 아이들의 콘서트도 함께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엄청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콘서트 티켓 파워였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어떻습니까? 어마무시하다, 굉장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굉장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였기 때문에 앞에서 블랙핑크보다 임영웅이다 이런 평가가 쏟아질 수 있는 겁니다. KB 국민카드에서도 CJ E&M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 파워는 어마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영웅시대 분들만큼이나 지금 기다리고 있을 콘서트 소식에 목매는 곳이 바로 이 CJ E&M입니다. 왜냐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 했었던 저 콘서트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엄청난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업계에서조차 CJ E&M이라는 대기업에서조차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복귀와 콘서트, 신규 앨범 발매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이 연결고리 하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내시엔 윤도현입니다. 윤도현 밴드의 윤도현 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러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극찬하는 이 라디오 DJ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김신영 씨도 있었고요. 박명수 씨도 있었고 윤도현 씨 역시 최근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나서 임영웅 씨 노래를 정말 잘한다. 들을 때마다 감탄스럽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다. 굉장한 극찬을 쏟아냈던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윤도현 씨가 굉장히 최근에 깜짝 놀랄 사진과 함께 충격적인 근황을 공개했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마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윤도현 씨가 임영웅님을 굉장히 극찬했는데 최근에 전한 근황 속에서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윤도현 씨가 사진을 올리며 글을 적었습니다. 장문의 글입니다. 태풍이 온다는데 다들 피해 없으시길 바래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 야심한 밤 용기를 내어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뮤지컬 광화문 연가 연습이 막 시작될 무렵 아마 꽤 더운 여름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건강검진을 받았고 이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 많이. 하지만 받아들이고 정신을 차리고 치료를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먹고 약물 치료 2주. 그러나 실패. 정말 성실하게 했었는데. 그래서 방사선 치료 결정 이후 한 달 좀 모자르게 매일 아침 병원에 가서 좀 힘들게 치료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2021년부터 며칠 전 2023년 여름까지의 일들입니다. 암이라는 것을 듣는 순간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세상 밖으로는 알리지 않기로 합니다.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실 게 더 걱정이어서 팬분들은 충격도 받으실 것 같고 천하의 윤도현이 암이라니 저희 부모님께도 알려드린 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틀 전 약 3년간의 투병을 마치고 드디어 암세포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태어나 전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도 했고요. 정말 수많은 생각에 잠겨 혼자 울기도 해보고 방사선 치료 때문에 몸이 힘들어도 억지로 웃어보고 스케줄을 견뎌보기도 하면서 참 많은 교훈을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겪어보니 암세포보다 사실 부정적인 마음이 더 위험한 것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에 긍정의 마음으로 부정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이겨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상태를 알립니다. 저도 3년이 정말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언제 없어지는 건지도 모르겠고 없어지기는 하는 건지 그것도 불투명하고 여러분은 공포와 고립을 택하지 마시고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건강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 그만입니다. 지지 않겠다는 약속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방사선 치료 첫날 혹시 완치되면 사진을 올리고 기쁜 소식과 함께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어 달랑 하나 찍어놨는데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주시고 치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꼭. 와, 정말 감격적인 글이죠. 윤도현 씨가 이렇게 힘들었다라는 건 저도 몰랐고 아마 이 영상을 통해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굉장한 멘탈 아닙니까? 암 진단을 받은 첫날에 이렇게 사진을 올리면서 내가 꼭 완치를 하면 이 사진을 올리면서 완치 소식을 세상에 알리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넘사벽의 마인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윤도현 씨가 굉장히 강조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나는 꼭 해낼 수 있다. 꼭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아시다시피 사실 이 윤도현 씨의 이 완치에는요. 긍정적인 마음과 마인드가 굉장히 주요한 작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윤도현 씨가 최근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선한 영향력도 가지고 계시고 정말 이 시대의 영웅답다. 이러한 극찬을 윤도현 씨가 했는데 그 최근까지도 윤도현 씨는 암투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들으며 암투병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암보다 더 무서운 희귀병을 이겨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아가선 완치가 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존재감 자체가 이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비록 윤도현 씨가 임영웅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암을 극복하진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극찬한 이 윤도현 씨가 이렇게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펼쳐냈다라는 거. 주변을 살펴보면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투병이라는 엄청난 일을 자신의 의지로 극복해낸 윤도현 씨조차 임영웅님을 극찬했습니다. 나아가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그 두려운 시간을 이겨낸 분들의 증언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 제가 그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위상은요. 굳이 우리가 입 아프게 여러 번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증명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